개헌 문제가 또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먼저 쏘아올린 사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어제 TV 토론을 앞두고서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전 이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연임 규정은 이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이 연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이 묻지마식으로 남발되어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이 개헌 구상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 이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이나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장을 임명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다수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을 강하게 주장했을 때만 해도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고요. 당시 친명계의 일부 인사들은 우 의장을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개헌 가속 페달을 밟은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이게 선거 판세의 변수로 작용을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헌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개헌안을 제안하고 난 뒤에요. 오후에는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걸로 맞불을 놨습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는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입장문을 내고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 이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해야 한다며 이 임기 단축 이슈도 꺼내 들었습니다. 또 김 후보는요, 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를 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이 면책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과 관련해서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다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요.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해 문서로 확장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87 체제 개편에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뜻을 모은 건요. 우리 정치 발전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의 개헌 공약 또 다른 분란과 대립도 불러왔습니다. 바로 두 후보가 각각 제안한 이 대통령 연임제 그리고 중임제를 두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연임제 구상을 밝힌 거 이건 사실상의 장기 집권 의도가 담긴 거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문수 후보는요.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이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중임제 개헌은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후보가 말하는 연임제는 재임한 뒤에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그 예로 들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왜 굳이 중임이 아닌 연임이란 용어를 택했냐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난다시 밝혀야만 국민이 정확한 판단과 그 진전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의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 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정략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 후보의 연임제는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황정화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연임과 중임도 구분을 못하냐면서 이런 공세는 장기 집권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의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개정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 무엇을 더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강금실 윤여준 선대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헌을 얘기하려면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헌법에 무지한 정당의 대선 후보의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연임이라는 용어 선택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장기 집권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나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게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도 역시 한 번만 이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고 그다음에 지금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집권 의도 이거는 헌법에 무지한 소치다. 지금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은 5년 단임제로 끝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왜 자꾸 연임제가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서 협약식 하자 그랬어요. 협약이라는 것은 공통된 주장이 있었을 때 그 공통된 주장을 협약하는 건데 지금 연임과 중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협약식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각자가 서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공약을 지키는 공약 이행 선서식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불칙에 이제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7년인가요? 그때는 중임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연임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계속 어떤 이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총리로 갔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헌법에 명시적으로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임이라는 건 딱 두 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연임이라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모순된 어떤 이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헌법안에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놔놓고 지금 사실은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법 개정 사안들을 보면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앞으로 있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 방어막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